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터디입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두 번째 시간. 타 지역 대비 대구 집값이 싼 거 아니야?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여섯 번째, 한 6시간째 지금 계속 뺑뺑이 돌면서 하고 있는데 연도가 조금 왔다 갔다 한다든지 수치가 조금 바뀐다든지 좀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그냥 이해 차원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택 구입 부담지수 21년 2분기 대구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게 서울은 170 170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구는 한 73, 72, 3 그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게 역대급 수치라는 거죠. 주택을 구입하기에 역대급으로 부담스러워하는 수치다. 대구가 싸 보이나요? 주택구입 부담지수 근래에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거 3분기까지 조사됐는데 대구 집값이 2021년 들으면서 좀 조정을 거치면서 타지역 인천이나 대전 가파르게 집값이 상승한 데 반해서 집값이 좀 덜 올랐어요. 그래서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3위로 내려앉았어요. 싸 보이나요? 근데 이전에 보셨던 표보다 지수가 살짝 더 올라갔어요. 네, 주택 구입은 역시 부담스러운가 봅니다. 주택 구입 부담지수 하려면 중위소득 가구 기준, 표준 대출, 그 다음 중간 가격, 대출 상한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 한 개 한 개 다 찾아봐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먼저 중위소득 찾으려고 하니까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해가 수급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고 하면서 2020년 자료 딱 나왔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하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또 다른 자료를 보니까 주택금융연구원에 있는 자료인데요. 이거 주택구입 부담지수를 산정할 때 아파트 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아파트의 시세의 중간 가격을 활용한다. 이게 KB도 있고 한국부동산원도 있고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대출금리는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신규 취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요거는 정확한 자료가 있습니다. 다음 가계소득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중위가구로 봐야 되냐 뭐로 봐야 되냐 했었는데 여기는 보면 2인 이상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 자료와 그 다음 5인 이상 사업체 월 급여액 전국 대비 지역별 환산 비율을 활용한다. 일단 보시면은 2020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가계소득이 이렇게 나옵니다. 약 한 5평균 잡아서 한 530만원 정도 됩니다. 아까 중위소득 4인 가구 480만원 정도라고 했죠. 이 당장에 다르죠. 이게 지역별로 환산 비율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활용이 되는지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들어가 보니까 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이게 한 3, 4주 전에 자료가 나왔나요? 이 자료 보시면은 전국 가구 소득 중앙값 4,800만원 나누기 12 하면은 이건 한 400만원 됩니다. 근데 대구는 더 낮죠. 대구는 여기 있는데 더 낮습니다. 이게 중앙값이 이게 한 365만원 월 365만원 정도 되는 수치였어요. 전국 평균은 400만원 수준인데 이거 다 해봐야 또 얼마 되지 않죠. 4,200만원? 어떤 거는 360만원, 중위값이 365만원, 어떤 것은 480만원, 어떤 거는 520만원. 이 다 제각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은행 그 자료를 보시면은 중앙값 대구 기준으로 4,377만원이네요. 부산보다는 높네요. 부산보다는 중앙값이 높아요. 근데 이 평균값은 5,519만원으로 부산이 더 높습니다. 대구보다. 이 말인즉슨 좀 평균이니까요. 다시 여기 써볼게요. 평균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수치로 봤을 때 이게 평균이 더 높다는 말씀은 고소득자가 더 많은 돈을 벌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월소득으로 나타냈습니다. 월소득으로 나타내니까 365만원. 대구 4인 가구 기준으로 365만원을 번다는 말이죠.
딱 중간입니다. 중간값 말 그대로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웠을 때 50등 되는 아이, 그 수치가 365만원입니다. 평균값은 아마 여기 순위를 매겨보자면 대략 30위쯤 될 거예요. 아마 그럼 30위쯤 되는 사람은 443만원, 50이 되는 사람은 365만원. 자, 여기 다시 보시면은 여기에서는 한 530만원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전국 평균이 530만원 기준이었죠. 그래서 이 한국은행 자료하고 비교해보면은 530만원 하면 차이가 20만원 납니다. 아마 분명히 이 통계를 만든 사람이라면 요 통계를 만들어서 주택구입 부담지수 통계를 만든 사람은 대구의 실질소득 중위값인 365만원을 활용하지 않고 460만원 정도를 활용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소득에 따라서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다시 공식 한번 보시면은 이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중간 가구 소득, 이게 분모값이 되죠. 그리고 원리금 상환액이 분자값이 된다. 근데 전제는 LTV 47.9%, 제가 그냥 대충 계산할 거예요. 한 50%라고 잡아보면 3억의 집을 살 때 1.5억의 대출을 낸다. 이 정도로 생각해 두시고, DTI는 25.7% 고정으로 만기 20년 원리금 균등 상환 대출로 주택을 구입할 때 부담을 의미합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여기 제가 계산기를 한번 해봤어요. 1억 6천을 빌리면 여기 이자율도 약간 왔다 갔다 합니다. 좀 바뀌긴 했는데 요거 9월 기준 금리인데 3.01% 해서 해보면 원리금이 20년 원리금 균등으로 하면은 약 한 88만 8천원, 약 90만원 정도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거예요. 여기 천천히 읽어볼게요. 2분기 기준으로 대구의 중간 가격 아파트가 3.3억 정도 됩니다. 3.3억짜리 집을 살 때 금리 3.01%, 20년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1.6억을 대출한다. 이때 월 상환액은 약 90만원 정도 된다. 이 부분하고 똑같죠? 약 90만원 된다. 월 소득은 약 360만원이다. 이것이 바로 주택 구입 부담지수 100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 대구 주택 구입 부담지수는 72.3이죠.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은 65만원 정도 될 거다. 소득이 360만원이라면. 자, 이거 공식에 맞춰서 대입해 볼게요. 원리금 상환액, 까만색으로 해볼까요? 원리금 상환액이, 아니다. 빨간색으로 할게요. 원리금 상환액이 노란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90만원. DTI 25%, 0.25 적용하고 중간 가구 소득 360만원 적용했습니다. 대구는 요때가 100%니까 대구는 100%가 아니고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72.3%이기 때문에 이 노란색의 원리금 65만원 정도 된다면 이게 90만원이 아니고 요 금액이 65만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다시 주택금융연구원이 중간 소득을 460만원 정도로 잡았다고 봐줘요. 460만원으로. 그러면 한 달에 90만원을 갚아 나간다. 여기 소득 460만원, 월 90만원씩 갚아 나간다. 그러면 대략 한 78.2%가 되거든요. 주택금융연구원이 중간 소득을 460만원으로 잡았다면은 90만원 해서 계산해보면 78.2% 되는 거 좀 전에 확인하셨죠? 아마 이 소득을 460만원이 아니고 계산할 때 480만원 정도로 잡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은 대략 뭐 한 74, 5%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실질소득 360만원을 넣고 따져보면은 주택구입 부담지수 100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이 가구, 4인 가구, 중위 소득을 명시를 해줬다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없어서 좀 아쉬운 자료였어요. 대출금리는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기준, 제가 요 수치를 활용하기도 하고 요 수치를 활용하기도 하고 약간 오락가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 3% 살짝 넘는 수준이라는 것, 그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대구 집값 싼 거야, 비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요 KB 지수인데요. 최근의 지표를 보면 KB 지수 중위 가격은 인천이 1위, 대전이 2위, 부산이 3위, 대구가 4위 이렇게 내려앉았어요. 올해 들어서 집값이 좀 조정을 받는 사이에 여기 타 지역들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럼 대구가 원래 순위가 어느 정도 됐느냐? 지금 4위죠?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 어느 정도가요? 박근혜 정부 시절인가요? 예, 박근혜 정부 시절에 대구의 집값이 강하게 상승합니다. 그러면서 이 광역시 중에서 1위의 위험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박근혜 정부 시절 이전에 그 대구에 엄청난 뭐 미분양 사태와 그 가격 조정이 있었을 때 대구의 집값 13년 4월이네요. 이때 대구 아파트 중위 가격이 광역시 중에서 5위였네요. 5위. 5위였다가 1위도 되었다가 지금은 4위 수준. 이때의 영광을 2015년 이 무렵의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자꾸 키 맞추기를 하러 가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5위에서 3위로 왔으면 4위로 왔으면 이 정도면 뭐 적정 수준인가요? 아니면 좀 더 올라야 되나요? 네. 근데 아까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그 자료를 이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활용한다고 했어요. 한국부동산원에 가보니까 부산은 3억 한 3천만 원 정도, 대구는 3억 3,700만 원. 부산보다 대구가 더 높아요. 올해 들어서 조정을 좀 거쳤고 부산은 상승을 더 많이 해서 아마 역전이 되었을 텐데 부동산원 자료가 반영이 조금 느린 것 같습니다. 부산은 3억 8,700, 대구와는 이제 비교가 안 되는 수준으로 중위 가격이 올라 버렸네요. 한국부동산원 자료 활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 봤습니다. 처음에 계산할 때 중위 소득 가구를 487만 원으로 다 넣었어요. 이거 망했습니다. 이 자료 망했습니다. 이거 방송 찍다가 망했는 거. 그 다음에 중위 소득을 요거는 한국은행 자료죠. 한국은행 자료로 넣어서 계산했습니다. 열심히 계산했어요. 근데 중위 주택 가격을 KB로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망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최종적으로 수정합니다. 4인 가구 소득은 대구 365만원, 중위 소득 가구 365만원. 요 자료는 한국은행 자료, 대출 금리는 한국은행 자료, 중위 주택 가격은 KB 자료. 또 이거 또 망했네요. 이 자료 또 망했어요. 실컷 다 계산해냈는데 이거 망했어요. 자, 이게 제대로 된 자료입니다. 한국은행 2020년 4인 가구 기준으로 대구는 365만원, 월 365만원, 대출금리는 3.26%, 그때는 아마 3% 좀 덜 됐지 싶어요. 여기 수치가 오락가락합니다. 중위주택, 중위가격주택은 대구 3억 3,700만원, 부산 3억 2,900만원. 요거 보면은 뭐 부산은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대구는 왜 이렇게 안 올랐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구도 비싸죠. 주택구입 부담지수 73.4%. 이건 또 가장 최근 자료 반영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원리금 부담액이 얼마나 되냐 보니까 소득의 18.3%, 67만원. 그래서 소득에서 원리금을 제하고 나니까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남은 돈이 298만원인 겁니다. 이 타도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인천이나 대전, 또 다른 도시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대구의 삶이 조금 더 궁핍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주택금융연구원에서는 중위소득 가구를 이 한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480만원 정도로 잡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리금 부담을 88만원 정도 할 거라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근데 한국은행 자료를 넣어보면은 중위소득가구가 365만원 밖에 안 돼요. 여기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나머지는 다 고정해둔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계산해보면은 원리금이 67만원 밖에 안 돼요. 이 자료를 섞어서 다시 한번 혼합해서 추정해봅니다. 실질적으로 집을 구매하는데 얼마만큼 돈을 부담하는가? 이 소득의 18.3%가 맞는가?
아닌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한국은행 자료, 소득은 한국은행 자료를 가져와 볼게요. 365만원. 요 자료가 제일 정확한 자료겠죠? 그래서 요 자료를 가져왔어요. 그 다음 표준 대출금리는 좀 이전 자료인데 3.01%, 중위가격 아파트 한국부동산원 자료 3억 3,700만원. 대출금액 LTV 48% 정도 해서 대략 뭐 1억 6천만원 정도 대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원리금 부담은 요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의 자료 88만원 부담하는 걸 가지고 와봤어요. 이렇게 해서 해보면은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24%가 됩니다. 즉 좀 보정해보면은 이 소득값을 보정해보면은 약 100만원 정도, 약 100만원, 죄송합니다. 약 100% 정도,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100% 정도 된다. 이 계산은 예전에 나온 수치라서 소득의 4분의 1 정도를 갚으면은 그것이 바로 주택구입 부담지수 100%였죠. 또 한 가지를 또 변수가 또 있습니다. 이 금리는 똑같이 나가요. 이 나가는 돈은 변하지 않아요. 이 나가는 돈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실질 소득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이 혼합 추정 소득이라는 것은 이 세금 내기 전에 이 연봉을 기준으로 아마 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연봉 말고 여기 월급이었습니다. 월급. 제가 잘 나타내기 위해서 좀 잘랐는데 월급 365만원 받는 사람 넣어봤어요. 실수령액은 한 328만원 정도 됩니다. 328만원. 실수령액의 328만원. 이자는 원리금은 88만원 정도 나가는 상태다. 그러면 소득의 약 한 27% 정도를 주택을 구입하는데 써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실수령액 328만원인 가구가 88만원의 주택 구입 관련 원리금을 부담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240만원 정도 된다. 물론 소득은 뭐 왜 이렇게 적어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요거 한국은행 자료니까 그냥 참고로 봐주시고요. 소득 대비 집값 대구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대구 집값이 싸 보이나요? 소득 대비로 하면 결코 집값이 싸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는 부산에도 밀려, 대전에도 밀려, 인천에도 밀려 갈 곳이 없어 보이는데 소득을 놓고 보자면 결코 싸 보이지는 않네요. 어디로 키 맞추기를 하러 갈까요? 시청 감사합니다.